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처는 어디냐? 삼성전자 쪽에서는 HBM4E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HBM5 지금 만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턴키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파운드를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대규모 공급 계약을 예민수의 경제토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전략을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떨어질 때도 사실 고민이었던 게 반도체가 사실 많이 올랐던 건 생각했는데 반도체 팔아서 뭐 할 건데? 그죠? 아이고 여행 가거나 그죠? 뭐 네. 몰라도 그죠? 주식시장 안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죠? 네. 반도체 팔아서 바이오를 사? 2차 전지를 사? 결국은 바이오 이게 반도체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팔고 이 하락을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업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의 이제 그 약진,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을 영향을 주지만 국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HBM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이제 범용 반도체 쪽은 사실 기술력이 이미 비등비등한 그렇죠. 수준까지 예, 올라와준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선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나라 쪽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 외 나머지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가형 시장, 이제 고가형 시장 이렇게 좀 나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고부가 가치 반도체 쪽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기술 격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랑 지금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서는 HBM4E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HBM5 지금 만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HBM3 지금 이제 막 그 기술 개발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만큼 격차는 나 있는 상황.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처는 어디냐? 중국은 사실상 거의 자급자족 그렇죠.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달 이제 말쯤에 25일인가 26일? 아무튼 뭐 그때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 네, 거기서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IPO 상장하잖아요. 지금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한번 싹 몰렸다가 다시 자금이 풀릴 때를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IPO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게 경쟁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또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증설도 나서고 기술 개발 나서면 이거 위협적인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면서 자꾸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그렇죠. IPO로 조달하는 자금이 한 6조 정도.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그 ADR 상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었던 자금이 40조가 넘잖아요. 거기서 이미 차이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네. 뭐 CXMT를 상장하든 하면서 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국 시장에 상장해서 그걸로 IPO를 해서 그걸로 투자하고 결국은 이제 쫓아오기 위한 자기네의 노력이지. 맞아요. 거기 상장한다고 뭐 글로벌 혹은 뭐 펀드들이나 이런 글로벌 투자들이 거기다가 막 돈을 쏟아 부어주고 그죠? 네. 그걸로 성과를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정리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 기회들을 좀 찾아볼게요.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지금 조금 더 매력적이냐고 여쭤봤더니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고 여쭤봤더니만, 딱 지혜롭게 그죠? 네. 반도체만 기존 반도체 분야만 보면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만 보면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죠? 네.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피크아웃 우려도 있었던 거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캡 하나, 그죠? 뭐
이런 파운드리나 좋아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선호하지만 기관이나 이런 쪽은 삼성전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삼성전자의 가능성들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해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은 그 결국에는 반도체는 이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잖아요. 예, 물론 HBM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쪽에서 선 주문을 이제 먼저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 체제로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이제 반영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선에서 가는 거라서 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달리 바라봐야 되는 게 그동안 적자를 많이 냈었던 아픈 손가락이 시스템 반도체와 네. 파운드리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만든 엑시노스 2600이 이번에 이제 Z 시리즈가 8세대 정도 넘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엑시노스가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시노스 이제 2600이 탑재가 된다. 모바일의 AP죠, 엑시너스는. 네네. 2600이 탑재된다? 음. 그럼 이걸 어디서 만드냐? 파운드리 쪽에서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베이스 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HBM4는 다 파운드리 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턴키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의 그 경쟁력이 좀 더 크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를 물론 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TSMC랑 뭐 비등비등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네. 많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년 이제 1년 1년 이제 지나갈수록 그 수율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 쪽에 계속해서 그 AI 가속기 칩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도 이게 지금 그렇죠. 공급이 따라가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몇 년 기다리는 동안 그럼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할게.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한테 그 설계 계속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두 개씩 지금 이제 AI 칩들이 개발이 됐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이제 구글 TPU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 이런 곳에서도 자체 지금 AI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AI 칩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파운드를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TSMC는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선책으로 인텔에 맡기거나 삼성전자에 맡겨야 되는데, 인텔은 그만큼의 수율이 더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2순위인 삼성전자로 이렇게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제 테슬라나 애플 쪽에서는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계속 좀 했었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이제 텍사스 테일러팹 공장이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되는, 시생산을 좀 이제 해내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파운드리 이제 적자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 국면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흑자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메가 사이클 국면에서 HBM 매출과 함께 여기에 파운드리 매출도 같이 함께 얹혀지는 거라서 오히려 매력도는 저는 더 이제 삼성전자가 큰 게 아닌가라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나 적자 폭이 줄어들고 이제 곧 뭐 흑자는 많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1억만 나도 1억만. 그러면 참 대박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 TSMC 쫓아간다고, 그죠? 네. 파운드리 시스템 쫓아간다고 뭐 우리 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안 됐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워낙 물량이 막 밀어닥치니까 TSMC에서 못 만드는데 뭐 어떻게 네. 되죠? 삼성이라도 가야 되지. 이런 호기 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하는 분들도 우리가 사석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 운 좋은 사람 못 쫓아간다, 그죠? 그걸 의미 있게 해주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반전을 이룰 수 있고요. 삼성전자 미국의 ADR 상장 기대감들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하나 하이닉스 얘기하다 얘기 못했는데 하이닉스 또 액면 분할 얘기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ADR이 조금 더 가시성 있고 빠를 거냐, SK 하이닉스의 액면 분할이 빠를 것이냐. 저는 액면 분할을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네. 현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쟁여놓은 현금만 하더라도 1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ADR 상장을 안 하더라도 네. 사실 뭐 상관없다라는 주의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필요했으면은 그 SK 하이닉스 한다 했을 때 같이 동시에 아마 추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네.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상장했는데 조정 주니까 비슷하게 조정 주잖아요. 이런 걸 이제 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쪽에서도 아무래도 ADR 상장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추후 좀 보면서 네. 해도 우리는 늦지 않는다라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이슈는 큰 이슈는 이제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죠? 네네네. 근데 그리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액분하면 좀 더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네. SK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좀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의미가 네.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죠. 맞아요. 예, 네. 지금 주당 가격이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180만 원. 제일 비쌌을 때가 뭐 거의 뭐 명품 가방 정도의 3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미 액면 분할을 했었던 지금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가격 구간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한 4,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9,900원인가 떨어졌잖아요. 5만 원 밑에 살짝 갔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럼 거의 한 10배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유리한 맞아요. 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더 빨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네. 매력이 굉장히 상당하지만 이게 주당 가격이 비싸질수록 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만 비교했을 때 뭐 효성중공업, 뭐 HD, 삼성중공업도 현대일렉트릭 액분 좀 해야 돼요. 예.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간다는데 뭐 네.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곳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체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액분했었잖아요. 음. 예, 그러고 나서 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 자금을 조금 더 빨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네. 부분이죠. 근데 액면 분할 한다고 해서 뭐 가치가 훼손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하다가 결국 또 하이닉스 액분으로 갔는데 삼성전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매력은 이슈는 하이닉스에 조금 밀릴지 모르겠지만 네. 사업 구조나 이익이나 체질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끝이에요? 정리 워낙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매력적이고 SK 하이닉스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